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바로 두카티 엔진의 심장, 데스모드로믹 밸브 시스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왜 유독 두카티만 이 방식을 고집하는지 그 매력과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보통 엔진들 보면 그 밸브를 캠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열고 닫을 때는 스프링 힘으로 탁 닫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두카티의 데스모는 이게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데스모의 핵심인데 밸브를 열 때뿐만 아니라 닫을 때도 스프링을 안 써요. 대신에 별도의 캠하고 그 로커암이라고 L자 모양 부품이 있는데 이걸로 직접 기계적으로 당겨서 닫는 방식입니다. 와, 땡겨서 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밸브 움직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이름 자체도 그리스어로 데스모스, 이게 제어된이라는 뜻이고 두로모스가 궤도거든요. 합치면 제어된 궤도, 이름 그대로인 셈이죠. 와, 밸브를 강제로 닫는다니 진짜 독특한데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쓰게 된 건가요? 일반 스프링 방식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특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레이싱계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딱 나옵니다. 당시엔 엔진 회전수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금속 기술의 한계 때문에 밸브 스프링이 그걸 못 버텼어요. 아, 못 버텼다. 네, 자주 부러지기도 했고 또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스프링이 제때 밸브를 못 닫아주는 현상, 이걸 밸브 플로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빈번했습니다. 밸브 플로팅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일단 밸브가 제대로 안 닫히면 당연히 출력이 뚝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하면 그 열린 밸브랑 피스톤이 그냥 꽝 하고 부딪혀서 엔진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죠.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러니 레이스에서 우승은커녕 완주조차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1956년에 두카티의 파비오 탈리온이라는 정말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이분이 125cc 그랑프리 머신에 데스모 시스템을 딱 도입합니다. 아, 그때 처음으로. 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엄청난 고회전에서도 밸브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그냥 레이스를 휩쓸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데스모는 두카티의 상징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아, 그런 절박한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데스모 방식, 두카티가 처음 만든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국의 노톤이라던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가 타는 양산 모델에까지 꾸준히 적용해 온 건 두카티가 유일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 데스모 엔진에는 그럼 스프링이 아예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한 그런 밸브를 닫는 역할을 하는 큰 코일 스프링은 없어요. 그건 맞는데 아주 작은 스프링들은 쓰여요. 예를 들면 밸브가 시티에 착 달라붙어서 완전히 밀폐되도록 살짝 눌러주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닫는 쪽 모커암을 제자리에 있게 도와주는 아주 작은 헤어핀 같은 스프링들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프링 제로는 아닌 거죠. 아, 그런 미세한 역할의 스프링은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 데스모 방식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에너지 효율을 줄 수 있겠네요. 일반 엔진은 아주 높은 RPM에서도 밸브 플로팅이 생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강한 스프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행할 때죠. 이때도 캠이 그 강한 스프링을 누르느라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뺏겨요. 에너지 낭비가 있는 거죠. 데스모는 이런 낭비가 적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엔진이 만든 힘을 뒷바퀴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효율까지. 근데요, 솔직히 데스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비. 아, 이거 정비주기 짧고 비싸다. 이런 걱정들요. 예전 모델들은 특히 그랬다는 인식이 강한데 맞나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거 공랭식 엔진 모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밸브 간극 점검 주기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요. 그리고 데스모는 밸브를 여는 쪽, 닫는 쪽, 양쪽에다 그 심이라고 간극 조절하는 얇은 판이 있거든요. 이걸 양쪽 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하니까 작업량의 거의 2배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타이밍 벨트 교체도 있었고요. 역시 그랬군요. 아,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두카티 타려면 정비 걱정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제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금속 기술이나 엔진 오일 같은 재료공학, 그리고 엔진 설계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반 스프링 밸브 엔진도 뭐 15,000rpm 이상 거뜬히 돌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데스모가 처음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거의 사라진 셈이죠. 동시에 두카티 엔지니어들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스모 시스템 자체를 계속 개선해서 내구성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최신 수랭식 엔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몬스터 1200 같은 경우는 밸브 점검 주기가 약 24,000km 정도 되고요. 멀티스트라다 1260은 무려 29,0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29,000km요? 엄청 길어졌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다른 브랜드들의 고성능 바이크들과 비교해도 전혀 짧지 않은 수준이죠. 물론 구조적인 복잡함 때문에 정비할 때 손이 조금 더 가는 면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자주 정비해야 하는 부담, 이건 정말 크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기술적으로 꼭 필요했던 이유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두카티는 데스모로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정말 뭐랄까 감성의 영역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스모의 가치는 순수한 기술적인 우월함, 이것보다는 두카티만이 가진 어떤 전통, 역사,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히 다른 독창성, 이런 부분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기술이냐? 절대 아니죠. 여전히 모토GP 같은 최정상 레이스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스모는 두카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된 거잖아요. 다른 바이크들과 딱 차별화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만약 두카티가 오늘날 21세기에 처음 엔진을 만든다면 과연 데스모드로믹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순수한 공학적 필요성을 넘어서서 두카티라는 브랜드가 쌓은 이야기와 상징성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이더인 여러분에게 두카티의 이 독특한 심장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